저랑 술 한잔 해요.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어둠 속에서 사장님의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장님도 거부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한 사람의 남자로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구라고 합니다. 올해 64세이고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참 뒤숭숭합니다. 정년이 코앞인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집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아내는 제가 은퇴해도 계속 일하라고 압박합니다. 당연히 계속 돈 벌어야지. 집에서 빈둥거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죠. 심지어 은퇴하면 밥도 못 차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년 후에는 정말 뭘 해야 하나? 집사람은 왜 저렇게 냉정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 제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내 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습니다. 아, 이런. 급히 내렸는데 생각해보니 그냥 걸어가도 될 거리더라고요. 오히려 걸으면서 머리도 좀 식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에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미용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강아지가 짖어서 놀라셨죠?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도 잘 관리되어 있고 화장도 품격 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영업하시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사실 머리를 자를 생각은 없었는데 그 여성을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미용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강아지는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방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이 미용실 사장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구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의자에 앉혀주면서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다듬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미용실을 혼자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정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정년 후에는 뭐 하실 계획이세요? 그게 고민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사장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계속 핀잔만 주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정년을 앞두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손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가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전혀요. 오히려 미리 고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내내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은 손님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미용실이 많고 위치가 좀 안 좋다고 하면서요. 1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우신가요? 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상황을 들으니 안쓰러웠습니다. 혼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손님까지 별로 없다니 참 힘드실 것 같았습니다. 머리 손질이 끝나고 계산을 하면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2, 3주마다 미용실에 가는데 앞으로는 이곳에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묻더군요. 늦었네. 어디 갔다 온 거야? 미용실 갔다 왔어. 또 돈 썼네. 요즘 돈 나갈 일만 많아. 머리는 왜 그렇게 자주 잘라? 왜 헛돈 쓰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내를 보니 미용실 사장님의 따뜻한 모습이 더욱 생각났습니다. 같은 여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2주마다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 고민도 들어주셨습니다. 정년에 대한 불안감, 집사람과의 갈등 등을 이야기하면 사장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남편 문제예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전에는 늦어도 집에는 들어왔는데 요즘은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혹시 회사 일이 많은 건 아닌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젊은 여자와 다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는데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긴 한데 너무 의심스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도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밝고 따뜻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직접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게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같이 가서 봐주실 수 있나요? 혼자서는 정말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사장님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언제 가볼까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늦는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뵙죠.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사장님이 혼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약속한 대로 미용실에서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일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같이 가봅시다. 저희는 사장님의 남편이 자주 간다는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차를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사장님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남편이에요. 정말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과 함께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단순한 동료 관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더 지켜봅시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그 남성과 젊은 여성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는 사장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확실히 아셨으니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운 차리세요. 제가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저랑 술 한잔 해요. 혼자 있기 싫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쩐지 술 한 잔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빠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요.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깊은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의 부드러운 눈빛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고 그녀 역시 제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영혼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 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깨고 맨정신이 되자 우리는 큰 실수를 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실수였어요. 오늘 일은 잊기로 해요. 미안해요.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술에 취해서 그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빠. 그날 이후로 사장님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제게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관계를 더 가지진 않았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고 사장님도 아직 기혼자였으니까요. 그날은 홧김에 실수한 것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마음은 서로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만 믿어요. 이런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오빠밖에 없어요. 사장님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계속 차가운 말만 하는데 사장님은 저를 필요로 하고 의지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이 이혼 서류를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님과 상담도 받았고요.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오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사장님을 응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만나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오빠도 힘든 시기잖아요. 그 후로 저희는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정년에 대한 불안감도 잊을 수 있었고 집에서의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따뜻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저 또한 사장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빠,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요.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장님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오빠 가정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사장님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슬픈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웃는 모습을 볼 때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64이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사장님은 이런 날씨에 나가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요. 아니에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사장님은 미용실 뒤쪽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소파와 차를 끓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다 가세요. 비가 그치면 그때 나가시고요. 저는 사장님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며 비 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사장님도 옆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평온한 기분이에요.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느새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런 날씨에 나가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쉬다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날 밤의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었고, 저는 망설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럼 잠시만 쉬다 갈게요. 그날 밤, 저는 미용실 뒤편 작은 방에서 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아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런 밤에 혼자 있었다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술 먹고 일어난 사고였다면 이번엔 맨정신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장님의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사장님도 거부하지 않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한 사람의 남자로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숨결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저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장님은 더욱 제 품에 들어왔습니다. 정년을 앞둔 늙은 직장인이 아니라 한 여인을 보호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사장님의 부드러운 머리카락 향기와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저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저희는 세상에 단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감촉, 그리고 제게 몸을 맡기는 그 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방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정년도, 아내와의 갈등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충만감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무거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단비가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점점 사장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의 차가운 말만 듣게 되고 회사에서는 정년에 대한 압박감만 느끼는데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당신도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나도 당신한테 마음이 없어졌어.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정신이야? 64살 먹고 무슨 이혼이야? 노망났어? 노망난 게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어? 이 나이 먹고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냥 이혼해.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렜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이혼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요.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사장님은 그 남자에게 매달리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믿으셔도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과 그 남자는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이런 여자한테 속은 거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후회의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사장님의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 얘기는 하지 않고 제 마음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년 후에도 일하라고 하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어. 너무 외로웠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미용실 사장님한테 빠진 것도 결국은 외로움 때문이었으니까요. 왜 울어? 그만 울어. 아내가 당황하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마음도 모르고 정년이 가까워지니까 나도 불안해서 그랬나 봐.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의 마음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정년 후에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볼게. 나도 잘할게. 밥도 잘 차려주고 당신 정년 후 계획도 함께 세워보자.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구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의 착각으로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진 후로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아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좋아. 그럼 김치찌개 끓여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미용실 사장님한테 빠져 있을 때는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년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아내와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혼자 고민할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정년 후에는 작은 가게라도 해볼까? 저는 아내에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뭘 하고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는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 그럼 우리 같이 알아보자. 시간 많이 있잖아. 아내의 이런 반응을 보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전에는 제 정년 얘기만 나오면 돈 걱정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계획을 세우려고 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미용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는데 당연히 그 미용실에는 갈 수 없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적당한 미용실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사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듬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그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편안했습니다. 그 사장님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미용실의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년 앞두셨다고 하셨죠? 저도 몇 년 전에 회사 다니다가 이 일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떠세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만족해요. 사람들 만나는 재미도 있고요. 그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정년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이 정년 후에 새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더 열심히 알아보자. 아내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년 후 계획으로 둘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분식집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여보,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내가 부동산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하네. 한번 가서 봐볼까? 그럼 주말에 같이 가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정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혼자였다면 막막했을 텐데 아내와 함께 하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그 분식집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자리였고 근처에 학교와 회사들이 많아서 손님도 꾸준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때? 응, 괜찮은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좋은 것 같아. 우리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 분식집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있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 사장님이 되는 거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당신이고 나는 직원이지. 무슨 소리야? 우리 둘 다 사장님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사이도 좋아졌고. 나도 그렇게 느껴. 그때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맞아. 나도 당신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었나 봐. 미안해. 아니야. 나도 당신 마음을 몰랐었어. 정년 걱정 때문에 예민해진 거였구나. 앞으로는 뭐든 같이 하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래, 약속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미용실 사장님한테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밥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소중한 거였어요. 가끔 그 미용실 사장님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었구나. 만약 그때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가정을 한순간의 착각으로 무너뜨릴 뻔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30년 넘게 살아준 것. 그리고 그때 일 용서해 준 것.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잖아. 아내의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오빠, 오늘 나 너무 외로워.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미용실 사장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아내도 분식집 계획도 방금 전까지 했던 모든 다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나갔다 올게. 회사 후배가 고민 상담이 있다고 하네. 술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듣고 올게. 이 시간에? 괜찮아? 응, 급한 일인 것 같아. 새벽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용실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기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사장님을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64살 늙은 가슴이 젊은이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모두 축제처럼 보였고 택시 기사님에게 좀 더 빨리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온몸이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그 작은 방에서 사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인생에 이런 즐거움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행복한 게 장땡 아닙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따봉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